한국 사람들은 계속 음식을 만들고 저는 이제 촬영한다고 제가 사람들이 다 좋아해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녹입니다. 잘 들리나 모르겠네. 예, 안녕하세요. 에녹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저의 상황이라든지 이제 태국에 선교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태국은 아니고 이제 집이고, 오늘은 2020년도 설 이제 지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공휴일을 이제 이렇게 설이라서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의 어떤 태국 선교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제가 이제 기도 편지도 보내고 이제 태국 선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진 내용 자체는 이제 이번 해에 내가 1년 동안 태국에 단기 선교사로 이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을 해놨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제가 그렇게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 선교 목사님하고는 면담을 안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담당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예배부에 이제 소속돼 있다 보니까 영어 예배부 수영로교회 영어 예배부 목사님과도 의논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가운데, 제가 단기 선교 1년을 갔다 올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는 아니고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인 선교 단체가 GMS라고 합동 교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 선교 단체인데, 거기가 이제 좀 재정도 좀 사고, 또 특히나 신학한 사람들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신학은 했기 때문에, 신학교는 졸업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다른 선교단체에 비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GMS, 그래서 훈련 기간은 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뭐 OM, 뭐 CCC 이런 어떤 타 단체보다는 훨씬 더 훈련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좀 훨씬 적게 들고, 거기는 이제 1년에 딱 2번 훈련을 받는데 3월 달에 훈련 받고 또 이제 9월 달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번에 지금은 제가 지금 1월 달입니다. 지금은 2020년도 1월 달인데, 제가 이번에 9월 달에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훈련을 3개월간 동안 받고, 그리고 이제 GMS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졸업한 다음에 18개월 이내에 이제 우리 뭐 합동교단에서 합동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에서 18개월 이내에 파송을 받고 태국으로 나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우선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타 선교단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GMS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나이 제한이 만 40세 미만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만 40세 이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만 40세 미만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만 40세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만 39세인데 올해를 놓치면 제가 타 선교단체 쪽으로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 되면 시간이 더 늦어질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뭐 주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바로 장기 선교사 준비보다는 1년 정도 단기 선교 코스를 밟고 가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또 어차피 가봤자 언어 공부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 1, 2년이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자기한테 점검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이때까지 사실 뭐 20대 초반에 제가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직장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나이가 지금 이렇게 이제 됐는데 제가 이제 그만큼 늦어져서 이렇게 서두르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저를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이나 격려로 저를 또 좀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너무 미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뭐 다른 뭐 괜찮은 어떤 선교사 뭐 완전히 예를 들어서 CCC, OM 뭐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제 뭐 태국이나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뭐 1, 2년 선교하고 이렇게 어떤 간판이라기는 좀 그렇고 이런 어떤 프레임이 참 정확하게 아직까지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참 저도 빨리빨리 이런 것을 헤쳐나가고 우리 또 저하고 함께 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좀 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빨리빨리 또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지금 선교사의 어떤 과정에서 이제 어떤 기로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나의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사실 뭐 미래라는 것이 내가 뭐 확신하고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도 좀 제가 좀 참고도 하고 또 해야 되겠지만 또 내 주도적으로 좀 나아가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좀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제가 이번 9월 달에 또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러 3개월 동안 또 용인 가고 또 3개월 중에서 2개월은 용인에서 훈련받고 1개월은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선교지에서 이제 1개월 동안 있다고 그러는데 뭐 2개월은 용인에서 훈련받고 1개월은 태국에 있고 나면은 사실상 타이틀적으로는 상당히 뭐 선교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하는 일 말고는 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우선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수영로 교회다 보니까 교회와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하면 근데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헤쳐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것이 더 빠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냥 괜히 1년 동안 단기 선교 갔다가 또 훈련받고 뭐 6개월, 3개월 또 6개월 뭐 혹은 뭐 2년 이렇게 훈련받고 이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차라리 그냥 나이 제한 되기 이전에 빨리 훈련받고 바로 그냥 나가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좀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황은 이제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태국에 대한 어떤 선교, 태국하고 저하고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말하자면 좀 길지만은 1년에 두 번씩 계속 이제 단기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치앙라이의 퉁나노이 교회 아잔랭 목사님 아잔랭 있는데 작년에는 퉁나노이 가고 또 저 비전 교회 김동원 선교사님 계신데 사역하고 계시는 비전 교회하고 퉁나노이 교회 두 군데를 방문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제가 2월 9일 날 2월 9일에서 2주 동안 제가 그렇게 이제 태국 퉁나노이교에서 원래 이제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태국의 몽족 교회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좀 전도하는 시기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발렌타인데이의 어떤 유래를 좀 알면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쉬운데 아무튼 이제 그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자체가 겨울 뭐 2월 달 이런 날이 좀 한가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전부 다 농사 짓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발렌타인데이가 사실 유래로 보면 참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 좀 대규모적인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도와주러 요번에 가게 되는데 2월 9일 날 가서 2주 동안 발렌타인데이 때 있고 이제 하는 이제 그렇게 요번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제가 본격적으로 뭐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도 좀 다시 또 의논도 좀 하고 또 재정도 좀 모아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또 갖다 내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하면서 이제 우선 단기 선교 2월 말쯤 되면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번에도 2월 9일 날 이제 2주 동안 태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와 또 관심으로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 두 가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2월 9일 날 단기 선교를 아니 뭐 단기 방문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내가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일정을 좀 짰는데 그것을 좀 이해하기 편안하도록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태국에 대한 이해인데 뭐 태국을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나죠. 태국도 우리나라도 하나의 한 나라의 사회와 문화 뭐 그거를 뭐 어떻게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한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참 아주 크게 보면은 참 문화권이 딱 두 가지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 문화권, 농촌 문화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뭐 우리나라 도시 문화권은 뭐 제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 부산, 뭐 서울, 수도권, 뭐 특별시, 뭐 대구, 대전, 울산, 뭐 광주 뭐 이런 쪽이 이제 다 도시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 농어촌 지역 이쪽의 삶은 조금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농어촌 지역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아주 크게 우리 한국을 두 가지 어떤 문화적인 컨셉으로 나눈다면 도시 문화권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모습들이. 농촌 문화권도 거의 다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국은 세 가지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 농촌 문화권. 농촌 문화권은 제가 사실 조금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농촌 문화권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태국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방콕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을 이제 그 외의 지역 그 다음에 푸켓이라든지 끄라비 같이 좀 관광에 아주 특화된 어떤 섬 지역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태국 문화하면 뭐 전부 다 뭐 불교 문화라고 보면 이제 되는데 그래도 좀 삶의 양식이라든지 생산 활동의 어떤 좀 좀 분위기가 좀 확실히 다르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콕과 그리고 방콕 외 지역 그리고 섬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아마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콕 외 지역 그러니까 로컬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이해를 했죠. 로컬 지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가 저 작년 여름에 제가 3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먹고 살고면서 우리 교회 섬기면서 그리 있었으니까 태국 현지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 로컬이었거든요. 거기가 치앙라이, 치앙콩, 저 라오스하고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로컬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로컬은 무엇 때문에? 교통 때문에. 교통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해요. 뭐 공항이나 이런 건 있는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컬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이해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를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세 가지 지역을 전부 다 좀 한번 보려고 이제 기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국에 6월 9일 날 도착하면 방콕으로 도착했다가 바로 이제 파타야에 있는 꼬란이라는 섬에서 한 2박 3일 동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가지로 내가 오늘 이번에 기획했던 것도 또 세 가지로 이제 보면 될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꼬란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치앙라이 가가지고 발렌타인데이 우리 몽족 전도 축제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제가 돕고 거기서 이제 함께 하는 것, 그 다음에 와서 제가 방콕을 조금 알려고 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하면은 제가 꼬란이라고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거긴 그 섬인데, 뭐 푸켓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유명한 섬은 아닙니다. 그런 제법 유명해요. 크기도 크고. 특히나 방콕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다 보니까 패키지 여행으로 참 많이 갑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그래서 우선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못하지만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제가 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제가 1차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 꼬란 지역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꼬란에 제가 가면서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인터넷 그 뭐 촬영도 좀 하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저는 가장 기대를 많이 가고 이번 방문에 있어서 가장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참 선교사님 파키스탄 선교사님하고
또그 친구들하고 우리 제자들 그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제가 참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저는 이제 그때 파키스탄으로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막 한 2달 정도 그 그냥 여기서 인천에서 배 타고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서 파키스탄 넘어가는 그다음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비행기 안 타고 베트남 갔다가 또 중국 갔다 이렇게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고 그렇게 파키스탄까지 가서 한 2개월 동안 그렇게 2번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참 너무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완전히 기독교와 참 복음과는 거리가 너무 먼 그런 어떤 마을들을 지나가면서 너무 많이 봤는데 그때 제가 사실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여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와, 이 사람들은 평생 복음도 못 듣네. 뭐 TV에서 나오는 이런 그런 거 말고 정말 온전하게 지역 교회에서 정말 훌륭하신 사역자께서 그렇게 몸소 실천하시는 어떤 복음으로 그들에게 감동도 주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평생을 가는구나 이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그때 좀 많이 충격을 받아. 특히나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낙후된 곳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다시금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꼬란 지역에 가서 마을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오토바이도 거기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타면서 촬영할 수 있는 이제 이걸 제가 샀는데 그거를 이제 좀 보면서 이제 그렇게 촬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음,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제 촬영을 좀 심도 있게 좀 할 건데 제가 그때 참 파키스탄에서 그렇게 그 마을들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들을 이제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참 복음과 저렇게도 멀리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뭐 태국 가면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거 저 하나님도 모르고 저 술 처먹고 다니다는데 저 사람들은 저게 나쁜 건지도 모릅니다. 아예 모르고 그래서 뭐 복음과는 너무 거리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뭐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래 말하면 그거야 뭐 상관없지만 이거는 뭐 정말 뭐 복음이 또 뭐 예수 사형리 전하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것도 복음이지만 좀 훌륭한 정말 그 선교사라든지 뭐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복음도 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너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제가 이번에 저는 뭐 어디 제가 유튜브로 검색을 참 많이 하는데 언제나 뭐 어디 가면 제가 이제 마을을 봅니다. 그래서 마을 저도 가는 꼬란 그 섬에도 절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웬만한 거 다 있는데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에 이제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꼬란에 갔다가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치앙라이로 가서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 치앙라이 퉁나누이 교회 가서 이제 발렌타인데이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번처럼 뭐 3개월 이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니고 한 주일날 발렌타인데이가 그 토요일인가 그러는데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아마 금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갔다가 이제 좀 섬기고 그다음에 주일 날 예배는 드리고 그다음에 화요일이나 그때쯤 아마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제가 방콕을 좀 구경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번에 방콕을 구경하려고 생각하냐면 우선은 뭐 방콕이 지리적으로나 태국의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방콕이 중심입니다. 뭐 태국은 방콕 빼면 시체라고 보면 될 정도로 방콕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사실상 방콕 문화권은 우리나라 뭐 서울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다고 하지만 태국의 방콕 문화권에 집중돼 있는 것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국은 뭐 말 그대로 방콕으로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콕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여름에 이제 태국 치앙라이 지역 갔다가 이제 한 3개월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돈 다 떨어지고 이제 돌아오는 때가 돼가지고 방콕은 이제 어차피 공항이 거기 있으니까 국제선 공항은 그래서 이제 제가 방콕으로 갔는데 아유 제가 그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한 6시간인가 방콕에서 그 공항에서 대기할 시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시내 한번 둘러보자 했는데 아 얼마나 낯선지 얼마나 낯설든지 제가 낯선 걸 참 싫어하는데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내가 이제 태국 선교사 준비하는데 방콕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에 선교 올 때는 무조건 방콕을 좀 배우는 좀 방콕에서 좀 배우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겠다 제가 결단을 하면서 그때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콕 준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막상 이제 방콕을 요번에 계획에 넣어가지고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서 방콕에 대해서 좀 일정을 짜고 했는데 로, 그냥 로컬 지역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은 교통 자체가 시내버스가 있고 로컬은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전부 뭐 툭툭이 택시 뭐 이런 것만 타야 되니까 가격이 교통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그 현지 사람들은 좀 오토바이하고 뭐 차는 보통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 영 가난한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방콕에 대해서 조금 좀 배워보니까 아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가고 방콕 즉시도 관광지로 유명하다 보니까 아 확실히 편리하게 돼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알아가야죠. 이번에 방콕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방콕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는 시기를 좀 가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상으로 뭐 촬영을 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 사람 놀러 갔나 이렇게 좀 그렇게 또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직 선교사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기도 편지를 제가 3개월 동안 태국 갈 때는 제가 기도 편지를 안 만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선교사도 아닌데 근데 내가 이번에 2월 달에 간다는 그거는 1년 동안 단기 선교사 갈 거라 생각하고 내가 기도 편지를 하도 많이 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재정도 조금 후원을 좀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후원 받은 걸로 뭐 방콕 구경하고 댕기네 이런 또 생각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언제나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제가 또 너무 미안한 부분이죠. 왜 아직 이제 선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 선교사는 아니니까 그게 뭐 어떻게 뭐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뭐 저는 작년에 3개월 갔다 와서 아 이번에는 1년이다.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는 1년으로 가게끔 해주시겠지 하고 너무 그냥 막 선포를 하는 바람에 좀 조금 모해적인 요소들도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조금 이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또 저를 통해서 또 방콕에 대한 애정을 또 가지고 특히나 선교에 대한 비전, 뭐 협력이라든지 뭐 후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입이 뭐 100만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이렇게 이제 들 때까지 참 뭐 선교사에 이렇게 늦게 선교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원인이다 보니까 제가 뭐 20대고 뭐 20대 후반이고 중반이면은 제가 이렇게 안 하죠. 바로 좀 단기 선교 가고 갔다 와서 또 훈련 받아도 충분히 되니까. 근데 제가 늦은 이유가 뭐 제가 뭐 돈이 좋아서 그렇고 뭐 세상적으로 사는 게 기뻐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뭐 제가 뭐 더 이상 뭐 입이 뭐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또 좀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태국에 대해서 저번에는 제가 촬영한 거 전부 다 그겁니다. 현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근데 이번에는 물론 현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제가 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오늘 이번에 이제 촬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셨으면 참 더없이 감사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 꾸준히 또 기도로 저를 또 해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9일 동안 제가 선교 잘 갔다 오고 저한테 너무 유익한 시간입니다. 또 뭐 제가 뭐 거짓말을 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방콕에서는 좀 마사지도 좀 받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방콕은 하도 뭐 관광지다 보니까 야시장도 갈 거고 뭐 절도 제가 유명한 절이나 왕궁이나 가려고 했는데 막 까다롭더라고요. 돈도 너무 비싸서 입장료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리고 막 유튜브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거기는 제가 뭐 왕궁이나 무슨 이런 데 다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언제든지 태국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견고해지고 좀 더 내가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가까이 지면은 또 더욱더 또 연합된 모습으로 선교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